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5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갑신월 계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사주 명식,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임수 다음 개수가 일간이 되면서 그 개수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어저께는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같은 수니까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예요. 수이지만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음수, 그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양자를 붙여서 양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양 이렇게 나눠 놓게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자와 같은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높은 것은 양이 되고 낮은 것은 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이 양이 된다라고 하면 차가운 것은 음이 될 것이고요. 안이 음이 된다고 하면 밖은 양이 될 것이고, 그래서 서로 상대되고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음양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양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겠죠. 일단 크다라고 하는 큰 물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죠? 큰 물. 그 다음에 그에 비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작은 물일 거예요. 서로 상대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수인 양수 같은 경우는 대해수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비라든가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서리 같은 것도, 자, 비나 이슬이 봄, 여름 같은 경우에 따뜻하니까 비, 이슬이 되지만, 가을로 접어들고 겨울로 접어들게 되면 비와 이슬이 어떻게 돼요? 서리가 되거나 내지는 눈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눈과 서리를 갖다가 개수로 보기도 합니다.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대수라고 해서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은 것이 바로 임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큰 물은 어떤 성질?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 자체가 왕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옹달샘 같은 그런 작은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해도 이런 충분한 성질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토를 쓰는 것을 좋아해요, 나빠해요? 무기토 보는 것을 제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게 되면 끔찍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무토를 보게 되면 작은 물, 옹달샘에 덤프 트럭으로 흙을 갖다 한 트럭 갖다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물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매몰돼 버리고요. 그 다음에 작은 옹달샘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움직이게 되면 흙탕물을 튀기는 것 같죠. 그게 바로 기토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탁수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기토 보는 것을 그만큼 싫어하게 되겠고, 이 개수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음용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시는 물인데 색깔이 뿌옇다거나,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끼리 한번 상관없겠지만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큰 대접에다 물 갖다 놓고 같이 입대고 먹고,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다 개인 컵, 개인 위생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개인 컵을 쓰죠. 옛날에는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냥 밥 먹다 보면 노가다 같은 데 가게 되면 물 개인 이렇게 먹지 않고 그냥 대접 갖다 놓으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안에다가 밥풀이라든가 이제 고춧가루 같은 거 이제 또 이렇게 흘려놓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꺼림칙합니다. 그건 음용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음용수 같아서 항상 핵심은 뭐냐면, 임수는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용수가 같게 되면 항상 청징, 즉 맑을 청자, 맑을 징자, 맑아야 하는 것이 바로 개수의 생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이 깨끗하고 맑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인성인 금이 있어서 일간 개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수원이 있어야
물이 계속 인출이 되고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물이 썩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개수라고 하는 것이 물이 유입이 되지 않고 고여 있게 되면 금방 익히게 되고 녹조 생기게 되고 그렇게 물이 금방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죠. 우리 저기 뭐 사대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름 같은 경우에 녹조 같은 것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게 뭐냐면,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볼을 쌓아놓고 물을 고정시켜 버리니까 따뜻할 때 물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금방 녹조 같은 것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금이 있어서, 즉 수온이 있어서 물이 계속 유입돼야 되는 것이고요. 무기토를 봐서 물이 탁해진다 싶으면 뭐예요? 반드시 감목 같은 것으로서 무기토를 제거해 주어야지만 물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개수의 특징이 이와 같은데, 개수가 또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이러한 배합법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신월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죠.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하고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도 물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도 물, 수이기 때문에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고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도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죠. 이제 일단 금왕절이 되는 것이고, 임수도 마찬가지고 개수도 마찬가지로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이 왕한 때에 태어났죠. 인성이 왕할 때에 태어난 것에 해당이 돼서 일간 자체가 임수든 개수든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간만 왕한 것이 아니라 원령 자체가 인성인 금도 같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라고 해서 모왕자상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예요? 임수,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써드렸었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것? 충분지성, 충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일간의 특성상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우하게 돼서 어떤 사주? 제자, 약살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다?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임수와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무토를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병화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토를 생조해 준다라기보다는 신월의 금왕절에 어떻게 돼요?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하기 때문에 임수가 병화를 쓸 때는 물론 조후의 개념도 있겠지만 무토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병화를 쓰지만, 개수가 무토를 이렇게 병화를 쓸 때는 거의 조후의 개념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죠. 쉬운 말로 금수가 모두 왕하기 때문에 한습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를 봐서 어떻게 돼요? 조후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 화가 필요한데요, 병화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정화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조후의 방점을 찍게 되면 이거는 병화를 쓰는 것이 더 좋고요. 만약에 또 이렇게 경금이 다시 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경금이 타 간지로 없었을 때는 그냥 이거는 모왕자상이라고 해서 일간도 왕하고 금도 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경금이 다시 투출하고 금이 세력이 있게 되면 이거는 모왕자상이 아니라 그거는 상대적으로 인성이 다시 왕해지기 때문에 모왕 자쇠로 바뀔 수가 있겠고,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너무 많게 되면 금다수탁해진다 그랬어요. 금다수탁. 제가 이 단어는 근래 제가 말씀드렸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으니까 이것도 메모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이 너무 많게 되면 물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금이라고 하는 것도, 금이 수를 생할 때는 적당량의 금이 있어서 생해 주는 것이 좋은데, 금이 너무 많게 되면은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뭐예요? 모왕 자세의 폐단인 것이죠. 수일간이 금이 많으면 금다수탁이 되는 것이고요. 금일간이 토가 많으면 뭐예요?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일간이 화가 많으면 화다토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일간이 목이 많으면 목다화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일간이
수가 많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수다 목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인성이 너무 많아서 발생하는 폐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개수인데 금왕절에, 인성이 왕한 계절에 금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금이 일간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다수탁해서 일간 자체 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습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수를 본다든가 다시 임수가 있어서 금다수탁하지 않거나, 내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화가 있으면 돼요. 화가 있어서 금을 억제시켜 주면 좋겠죠. 근데 금을 억제시켜 주는 것은 정화가 금을 억제시켜 주는 공력은 더 크고요. 병화는 금을 억제시켜 주는 공력은 정화에 떨어진다. 반대로 조후를 할 때는 병화의 공력이 크고 정화의 공력이 좀 더 떨어지죠. 그래서 조후와 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쓰면 되는 거예요. 병화로는 조후하고 정화로는 금을 억제하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고요.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화를 보게 되고, 화를 봐서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조우함이 필요하고,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목이 있어서, 뭐 인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화를 생조해 줘야지만 화가 충분하게 금도 억제시켜주고 조우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있어야 되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죠. 재성인 화가 있어서 조후하고, 금이 많아졌을 때 금도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재성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뭐예요? 재성을 생조해 줄 수 있는 식상인 목이 있어서 재성을 생조해 주게 되면 사주국세가 좋아지죠.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제자 약사를 해야지 사주국세가 원활해지고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식상생제하는 것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어요. 식상생제는 식신생제라든가 내지는 상관생제를 말해요. 상관생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요 상황에서 식신생제가 좋을까요? 상관생제가 좋을까요? 라고 문제를 내게 되면은 설명은 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식신생제보다는 상관생제가 더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개수가 되겠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격국은 뭐가 됩니까? 자, 음수인 개수가 양금인 신금을 받기 때문에, 어저께 임수는 양대 양이 있기 때문에 편인이 됐지만 오늘은 음대 양이 되기 때문에 정인 격이 되겠죠. 물론 이제 경금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원한적인 정인격이 되는데, 일단 일간과 월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땐 일간도 왕하고 어떻게 돼요? 금인 인성도 왕하다라고 해서 모왕자 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명식 연간에 뭐가 있습니까? 경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모왕자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주의 격은 정인격이 맞지만 금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왕자상보다는 모왕자쇠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왕자세가 됐을 때는 금이 있어서 재성이 화가 있어서 금을 억제하거나 내지는 수가 다시 세력이 있게 되면은 모왕자상으로 다시 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연지를 보게 되면은 자수가 이렇게 있으면서 신자수국해서 수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또 변하죠. 원래 모왕자상이 경금이 투출해가지고 모왕자세가 되었다가 자수가 있게 되면 자진합수해서 수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다시 원한적인 모왕자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사주가 다 금수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금수로만 이루어지면 사주가 어떻게 된다?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추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한탄강에 갔어요. 한탄강 래프팅을 하러 갔는데 비가 와서 래프팅을 못하고 뭘 했냐면은 펜션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비가 많이 왔죠. 그 다음날도. 근데 잤어요. 자는데 밤에 그 펜션에서는 센스 있게 바닥에다 불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비가 많이 오는데 불을 넣지 않으면 그 이불이든 뭐든 이렇게
그 눅눅해지고 되게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불을 넣어주니까 뽀송뽀송하죠. 바닥은 뽀송뽀송하고 조금 더우면 에어컨 살짝 켜주면 위에 공기를 좀 서늘하니까 되게 쾌적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똑같아요. 시설의 개수일관이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눅눅해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넣어서라도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여름 같은 경우 비 많이 오게 되면 뭘 써요? 제습기 쓰죠. 제습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습기를 제거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습이 가중되게 되면 사주 자체가 추워지고 옹색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드시 화를 봐야지만 이 사주가 조금은 좀 온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지 밑에 일지 밑에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개사일주가 되죠. 자, 요 신금은 원래는 사신합도 되고 신자합도 되는데 먼저 연지에 있는 사신 합을 했기 때문에 사화는 그냥 사화로서 졸지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습니다. 개사일주는 농마동향이라고도 해요. 농마동향 내지는 재관 쌍미라고도 합니다. 농마동향 재관상미라고 하는 것은 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제를 뜻합니다. 여기서 재관도 마찬가지로 요 재는 정관, 요 재는 정제, 요 관은 정관을 뜻하는데 녹마동향, 녹과 마가 같은 고향에 있다. 내지는 재관상미라고 하는 뜻은 정제와 정관이 쌍미 둘 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개수가 4를 보게 되면 이 4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사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화가 아니라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는 정관이 되는 것이죠. 정관.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정제가 되죠. 이런 경우에 정관의 용도, 정제의 용도가 모두 있기 때문에 정관은 명예를 뜻하는 것이고 정제는 재물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 국세만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런 사주들이 뭘 할 수 있다? 재물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예도 얻을 수 있죠. 남녀 불문하고 여자 사주였다라고 하면 정관이 있으니까 내 남편이 있는 것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정제가 있으니까 내 처가 있는 것이죠. 계사 일주들, 이모 일주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처덕과 남편 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편적으로 개수 밑에 사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전체 국세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무조건 계사 일주 농마동향 배우자 덕 좋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간목이 있는 것은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설계하게 되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화를 생주해 주죠. 그래서 상관생지하는 것을 제가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금이 있어서 이 간목을 파하기 때문에 이 간목의 용도는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사화 하나를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3주가 될 수 있겠고요. 생시에서라도 다시 목화가 좀 왕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개수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 격으로는 정인격이라고 하는 격이 되는데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인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단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개수가 아무리 원령 자체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금이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여기 자수가 있어서 신자수국하게 되면 다시 인성도왕하고 일간도왕한 그런 사주, 즉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금수가 너무 금수가 신월에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목화라고 하는 글자로서 배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지 밑에 사화가 있어서 농마동향으로서 관성과 재성을 쓸 수가 있겠죠. 특히 사중에 있는 병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한습하기 때문에 투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화를 생겨주는 역할,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뭐가 문제냐면 경금이 투출해서 간목을 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 사주의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이 너무 많아서 상관을 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머니, 육친상 어머니로 놓고 보게 되면은 조금 너무 어머니 말을 듣기보다는 좀 혼자
단독으로 좀 자립심 있게 독립심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생시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지 말아야 할 생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핵심은 이 일지에는 사화 있는데 이 사화를 깨뜨리는 글자는 좋지 않을 겁니다. 그게 어떤 글자죠? 당연히 개해시가 될 겁니다. 개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중에 있는 병화가 무력해지게 되면 사주 전반이 한습해지 얼지는 않습니다. 뭐 가을에 금수가 많다고 해서 얼음 얼고 그러진 않지만 사주가 한습해지게 되면 사람이 음흉해지고 음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오지 말아야 할 생시 경신시가 되겠죠. 경신시가 되면은 이거는 신자수국이지만 이거는 사신합수가 되니까 다시 또 금수가 많아지는 그러한 패다. 그럼 선생님 이거 어저께 임수처럼 윤학개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화가 아무리 사신합한다 하더라도 사중병화의 그걸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서 윤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파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신유시도 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신자수국이고 유금을 보게 되면 사유회금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금수가 많아지는 그러한 패단을 갖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신유시, 그 다음에 개해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게 되면 금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또 하나 오지 말아야 할 생시 임자시, 개축시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좋지 않습니다. 임자시는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렇고, 축토가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축, 회금, 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축토도 금으로 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괜찮은 생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는 갑인시 괜찮아 보여요. 갑인시 제가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목화로 배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화는 있고 갑인 이렇게 있게 되면 갑목이 수의 기운을 이렇게 설계해서 화를 생겨주는 역할, 그 다음에 사중병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중병화도 있기 때문에 물론 병화 자체가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목화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갑인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을묘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식신이죠. 아까 식신생자가 좋으냐 상관생자가 좋으냐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바로 답이 나타납니다. 상관생자 갑목은 왕목이기 때문에 수를 설하는 그런 공력이 크고 인중병화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조우까지 할 수 있지만, 을묘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얘는 젖은 나무, 쓴목이죠. 물을 설계하는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을묘 자체는 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로지 쓸 수 있는 것은 사중병화 하나밖에 없죠. 물론 얘도 화를 생각하곤 하지만 쓴목, 젖은 나무는 화를 생각하기가 되겠다. 그렇게 공력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병진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병화가 병화 밑이 진토라 하더라도 일지 자체에 사화에 뿌리를 둔 병화 투출하는 거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정사시도 제가 봤을 때는 화를 받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무기미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천간으로 무토, 천간으로 기토 들어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토는 개수를 매몰시켜 버릴 수 있고요. 그다음 기토는 개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기미시는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제 화를 부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물이 탁해지는 것은 개수일간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기미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다른 생시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